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사흘 연속 30만 명대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와 FOMC 회의 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44% 하락한 2,65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12% 하락한 88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화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월요일장인데요.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정도 내에서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건설주들이 전날과 함께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들도 다시 포스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 근데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전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에서 공개 방송하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건설 섹터하고 건자재 섹터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게 뭐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대선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3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대선 공약 관련주들 있죠. 그래서 뭐 게임주 플랫폼에 대한 이제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돼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에 또 기대감 때문에 또 관련된 그래서 뭐 영업을 또 24시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쪽 애들도 좀 강했는데 뭐니 해도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건설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뭔가 지금 시장 흐름에서 뭔가 강하게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일단 그쪽에 있는 종목에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매로 공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건데 뭐 그 외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슈는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원자재라든지 유가라든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라든지 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래서 음식업종 가격,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슈는 계속 있는데 그래도 건설주들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움직임이. 어쨌든 건설주를 비롯한 지금 시장을,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전날 미국 시장이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빠지긴 했는데, 자, 다우존스입니다.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의 흐름으로 버티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테마 장세가 되든가 아니면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뭔가는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건설주하고 그 공약주라는 얘기죠. 대선 공약주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공약주들이 지금 강하니까 그쪽에 있는 테마, 그쪽에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중. 그러면 유럽 시장도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2,600에서 2,800 사이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건설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건설주들이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조정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서도 오늘의 폐역 종목으로 갖고 나올 종목을 아까는 1, 2%대도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5% 움직여갖고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건설주들 조정받으면 그리고 건설주들 움직이면 인테리어 관련주들 건자재라 그러죠. 건설 자재 관련주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주들 요쪽 애들도 덩달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주들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매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수는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이제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계속 그 대선 공약 그 낙폭과대 종목들로 계속 매매 공략을 하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박스권 유지된다 말씀 주시면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매매 공략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포스코엠텍이 3.2% 수익률 성공했고요. 대주산업은 0.8% 바람불입니다. 네, 수요일은 대선일로 휴장을 했고요. 사마콘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편입된 서원은 1% 수익률 달성하고 있네요. 개별정보 총 누적 수익률 82.7%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금호건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폐역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근데 아까 아침에서는 이게 1%대였었는데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건설주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호건설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이제 폐역 종목인 서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건설이 아니고 철강주들은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와요.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일단 바닥에 있다가 건설주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1, 2% 정도 반등을 주죠.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2배 정도는 안 돼도, 그러니까 아까 2배였다가 이제 좀 줄기 시작했는데 일단 지수도 그냥 애매해요. 지금 뭐 급등은 아니고, 뭐 급락도 아니고, 코스닥은 좀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을 거고. 그래서 건설주들을 비롯한 이제 일부 이런 이제 대형주들 지금 삼성전자도 좀 전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건설주 그다음에 포스코 철강주 건설주 철강주 이쪽 애들이 지금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는 받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들의 체감들은 좀 나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그거 말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은 죄다 빠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강한 섹터가 지금 저쪽에 그 건설 섹터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종목을 조정식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략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철강주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 이쪽 애들이 가격들이 계속 고가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유가도 지금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은 이제 1,900원대에서 2,000원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고가에 있잖아요. 2,000원 한다 해서 거기서 50원 깎여서 1,950원 대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싸다 이러진 않잖아요. 철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요만큼 내려간다고 해도 여전히 비싸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는 벌써 바닥에서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몇 년 전, 1, 2년 전 바닥 대비는 벌써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아직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원도 바닥권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역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위로 현대제철처럼 뭐 포스코처럼 이렇게 들어줄 거를 예상을 하고 일단은 공략을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단점은 좀 약해요. 지금 뭐 건설주들, 건자재 관련주들은 뭐 심심할 때마다 튀어날아다니고 막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이쪽 애들은 조금 깜깜무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욕심 없이 좀 편안하게 가지겠다 그러면은 보유는 되는데
급등을 원한다라 그러면 급등보다는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 그러면 그냥 강한 쪽으로 붙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전날 2,010원 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 그러면은 2,100원 정도로 보고 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고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그럼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건설 섹터, 건자재 섹터 이쪽으로 달라붙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좀 물량도 많고 좀 무겁지만 그 건자재 쪽은 조금 가벼운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벽산, 뭐 시공테크, NX, 뭐 하츠, 굿보디자인, 뭐 LX, 뭐 하우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보다는 좀 빨리 움직일 쪽이 건자재 섹터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빠른 쪽을 원한다 그러면은 교체도 가능하시고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 지금 시장 불안해가지고 나는 딴 거 괜히 들어갔다 물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2,1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금호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건설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11,000원 이하였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 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쫓아가기에는 좀 그래요.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미 다른 건설주들은 튀었기 때문에 얘도 이쪽 바닥, 얘도 뭐 바닥 쪽에 있으면 바닥에 있는 거죠. 고점은 아니에요. 고점은 아닌데 좀 싸게 사자라는 의미니까 매수 가격은 11,000원으로 좀 싸게 내려올 때 공략. 어차피 안 들어와요. 지금 11,300원 정도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싸게 그냥 11,000원으로 이왕 내려오는 거 기다리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의 영역이고요. 이미 GS건설 다른 건설주들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는 건데 지금 뭐 지수도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밀리면 정말 재수 좋게 11,000원으로 내려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11,000원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이하에서는 매집형으로 열심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우건설 그러니까 지금 금호건설 웬만하면 제가 이거 그냥 이거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이거 아침에 분명히 1점 몇 프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장도 그렇게 뭐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5%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가격 내려올 때까지 안 살 겁니다. 그래서 11,000원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좀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얘기로 일단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4천억짜리 종목인데 한 어느 정도 좀 오늘 한 1.1%, 뭐 1.1%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었으면은 그냥 지금 그냥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 자리였는데 하여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11,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건설주 하나 정도는 잘 공략을 해서 일단 건설주 강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건설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의 표역 종목 금호건설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금호건설 만나고 왔습니다. 건설주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 지주요. 롯데지주 35,000원에 10%요. 35,000원에 10%. 예.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지주도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 3조짜리. 가져가셔도 되고요.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예. 기관들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3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35,000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거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길게 보세요. 네. 길게 보시면은 네.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감사합니다.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개발. 자, 건설 섹터들이 이렇게 딱 강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429원에 15%. 조금 비싸게 사셔갖고 지금 어디서 지금 이거를 잘 팔아야 되냐라고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손실은 20%. 한 7, 8개월 고생하신 것 같죠? 7, 8개월 정도 고생하시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조정받으면은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건설 섹터하고 건자재 섹터들이 지금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받겠으니까 조정받으면은 한 4,900원대 이하, 뭐 4,800원대 그 정도 밀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도 하고 만약 추가 매수를 못해서 올라가도 6,000원까지는 보유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자, 제노코. 27,000원에 30% 거래가 없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살살살살 뭐 이렇게 폭등하거나 급등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서 잘 가면 35,000원, 뭐 적당히 올라가도 3만 원 정도 돌파는 할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면서 3만 원 넘어가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랩지모믹스. 최근에 그래도 진단키트 쪽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바닥에서 못 가진 않았고 차트를 보면은 17% 정도 반등이 좀 나와 있는 거고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을 주면 27,500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29,900원은 거기 자리가 올라올 수 있는 박스권의 지금 최상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3만 원을 돌파하려면 거래가 이만큼 실려줘야 돼요. 거래가 막 폭등하면서 여기가 아마 5천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천만 주, 그러니까 1억만 주 정도? 거래가 1억만 주 정도. 작년 11월 29일 1억만 주는 아니네. 1,000만 주네. 1,000만 주. 그럼 지금 10만 주밖에 안 실린다는 얘기네. 그러네. 10만 주. 1억만 주가 아니고 1,000만 주 정도. 그래서 1,000만 주 정도가 실리거나 500만 주 이상이 실려야 됩니다.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실리면은 3만 원도 도달도 가능한데 그렇게 거래가 실리질 않으면 한 27,500원 정도 보시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NK. 궁금하신가요? 어떤 거요? MK. NK.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20원에 20%입니다. 비중은 20%고. 네네. 1,320원이면은 뭐 30% 이상 손실인데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수소 그 테마로 또 그래서 있었는데 혹시 또 상패되나 싶어서 그런 것도 걱정이 됐어요. 뭐 상패는 안 당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약해요. 예, 예. 지금 뭐 다 약하고 뭐 전기차도 지금 뭐 안 움직이고 뭐 다 그러는 상황이라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근데 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걔네들만큼 올라가진 않았고 다시 바닥권이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난 혹시 상패 당할까 싶어 동전주라서 그런 그러니까 동전주라서 네네. 상패가 또 위험. 뭐 상패까지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보유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있어서 뭐 상패까지는 안 당할 것 같고 지금 이쪽에 있는 업황들이 다들 지금 막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주가들은 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뭐. 네네. 일단 1,000원 다시 안착을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네.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뭐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직도 1,010원인가 올라가더만 또 1,000원 또 깨비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공방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을 안착할 거냐, 그 밑에서 놓을 거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바닥에 있어서 뭐라고요? 1,000원 안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돼요? 1,000원 안착을 못하면 네.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되죠. 손절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네. 보유해도 괜찮은 보유해야지. 네. 상패달 흐름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점이 떠 있다 그러면 뭐 LNF처럼 아직도 고점이 있고 LNF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아직도 고점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25,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5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얘는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니까 LNF하고는 위치가 틀려요. 만약에 NK가 한 10,000원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지금 당장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것만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이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3,300원. 혹시 오늘 사셨나요? 그럼 더 빠질 때 더 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2,000원에서 4만 원도 생각을 하세요. 밀리면 아이고 죽겠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올라갈 때 사셨다 이미 늦은 겁니다.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박스권인데 잘 가야 여기인 거고 이건 갔을 때 얘기인 거고요. 못 가면 여기가 고점이 돼가지고 여기가 저점이 돼요. 다시 4만 원이 저점 또 5만 원이 고점 4만 원이 저점 5만 원이 고점. 그러니까 5만 원대에서는 그 쉽게 사주지 마세요. 여기 사주지 말고 밀리면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반등 줄 때 팔았다가 밀릴 때 45,000원, 42,000원 싸게 사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괜히 쫓아가지 마시고 만약에 근데 이전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라면 팔아주세요. 팔면은 또 밀릴 겁니다. 그때 싸게 사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건설주들 뭐 얘네만 있어요. 아직 안 움직인 건설주들, 건자재 관련주들도 있으니까 그쪽 애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지금 IT 섹터들이 다 안 좋아요. 시가총액 1조 2천억. 잘 올라오다가 다시 밀렸는데 52,000원. 5만 원만 올라왔었어도 손절을 노려봤었으면 됐을 종목인데 좀 안타깝게 올라오질 못했네요. 그래도 계속 보유하세요. 일단 뭐 2,600이 깨지지 않으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섹터가 죄다 건설주들만 붙거나 아니면 좀 있다가 또 이제 조정받은 다음에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다시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이쪽 애들로 다시 움직이겠죠. 뭐 호텔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여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매매는 그쪽이 지금 당장으로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그쪽이 먼저 움직여줬으니까. 근데 이쪽 애들은 계속 뭐 PI 그 폴리미드 필름 이슈가 돼도 꼼짝을 안 합니다. 뭐 IT 섹터들 얘기가 나와도 꼼짝을 안 하고 이렇게 밀리기는 하고 이럴 때에서는 계속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면서 조정받으면은 이쪽에서 다시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되 올라오면은 1차 목표치는 지금으로서는 46,000원, 2차는 한 5만 원 정도. 그래서 52,000원까지 보시려고 그러면 지수가 폭등하거나 뭔가 좋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보유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범면건용 9,100원에 100%. 100%예요? 네네. 비중이 너무 많은데 지금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얘도 이제 건설 섹터잖아요. 네. 자, 매수 가격 9,100원. 거의 반토막 아닌가요? 50% 마이너스 정도죠?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0% 이미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셨고? 네, 9월달에 했어요. 한 번에 사셨는데 100% 되신 거예요? 네네.
수익은 좀 그때 좀 냈는데 계속 가더라고. 아, 욕심내다가? 네. 일단 뭐 방법이 없죠. 버텨야죠. 지금 건설주들 흐름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손절하실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손절을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 듣고 네. 오늘 손절을 할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이거 손절을 왜 해요? 이제 건설주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미 쭉 빠졌잖아요. 이제 공략할 종목이 되는 거지 손절이 되는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가 되는 패턴인데 이미 비중이 100%라서 그냥 보유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까요? 가져가야죠. 가져가시고 한 6천 원 정도가 이제 저항 라인이 부딪히는 자리인데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로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잘 가져가셔갖고 많이 손실 줄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GS건설이요. GS건설. 네. 지금 건설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자, 얼마에 사셨고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얘기해 주세요. 42,000원에 30%예요. 42,000원에 30%. 그래도 잘 네. 사셨네요. 네. 이거 최근에 한 2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거의 한 1년 넘었는가?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네요. 자, 일단은 건설주들 지금 GS건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신고점을 돌파를 오늘 해놨거든요. 네네. 돌파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못 먹어도 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네, 왜냐면 고점이라는 그 저항대 매물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뭐 시가총액 100억도 아니고 얘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4조짜리란 말이에요. 4조의 그 매물대를 뚫었다는 얘기는 개인들은 이미 벌써 다 팔고 없다는 얘기고 세력들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정은 짧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쭉 가져가시고 한 5만 원 안착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자, 많이 빠져 있고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얘네들이 반등 주고 올라올 때까지 지금 건설주하고 원자재 섹터들만 계속 움직이고 이런 애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갈 텐데 계속 떨어질 때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유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17,600원에 5%. 뭐 그 정도까지는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래서 이전에서도 죽을 것처럼 계속 떨어졌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죠. 빠졌지만 반등이 나왔고 빠졌지만 반등이 나왔고 빠졌으니까 반등을 노려서 수익으로 돌면은 그때는 빠져나오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하나머티리얼즈. 저점이 깨졌네요. 자, 많이 고점에 떠있던 종목들이 지금 저점이 깨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55,300원의 비중 20%.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니까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온 고점에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중에 있었어요. 한 번도 바닥을 쳐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조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마무리 끝자락은 아마 이쯤 될 것 같네요. 한 4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4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고 4만 1,000원까지 무조건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저점을 두고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에 3분의 1 조정. 중심 조정은 35,000원인데 35,000원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고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네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주면은 한 53,000원대에서 그냥 자르시는 거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인데 뭐 쭉쭉쭉 내려와서 밀리면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노려서 41,000원대 추가 매수를 노려서 반등 주면은 그때는 53,000원 아니 그때는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5만 원에 자를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 줄 때 5만 3천 원에 자를 거냐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 바닥에서 뭐 2만 원을 찍든 3만 원을 찍든 찍고 나서 올라가면은 다시 6만 원, 7만 원 가겠죠. 근데 그 과정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한 겁니다. 반등 줄 때 털거나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 줄 때 털거나 단기 대응입니다. 단기 대응인 거고 장기 대응은 견디셔라. 어디까지 떨지 몰라도 견디면 나중에 다시 6만 원 뭐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SK 스퀘어. 자, 여기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분할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둘 다 SK텔레콤. 얘는 그래도 좀 반등 주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분할 상장하게 되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빠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웃긴 게 얘도 빠지고 여기서 반등 주는 거 빼고 얘도 빠지고 둘 다 빠지더라고요. 둘 다 빠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빠지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애들은 계속 못 올라가고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 줄 때 팔아야죠, 뭐. 손절할 건 아닌데 왜 안 올라가느냐? SK텔레콤이 올라가면 안 움직일 거예요. 둘 다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 SK텔레콤이 빠지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각오하시고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금호건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네, 현재는 2.67% 상승한 11,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 여건 관련주, 건설주, 철강주가 특히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33% 하락한 2,65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1% 하락하면서 88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들 빠지고 있네요. 자, 코스피도 거의 2배 가까이 좀 빠지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1,052개 하락이니까 거의 웬만한 애들 다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설주 섹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섹터하고 그다음에 비료, 사료 이쪽 애들은 그래도 빨간색이 나오거나 뭔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애들도 아침 대비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효성 OMB 비료 관련 쪽인데 아침에 강했다가 밀리고 있죠. 뭐 조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고 뭐 다 반등 줬다가 다 지금 죄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플러스예요. 그래도 이구산업도 마찬가지. 이쪽은 이제 비철금속 플러스이긴 한데 아침서부터 좀 밀리고 있고 그나마 이쪽 애들은 그래도 플러스 뭐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이 외에서는 죄다 지금 마이너스에 빠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까 하나머티리얼즈도 아까 뭐 많이 빠지고 있던 것 같던데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이거 왜 빠지지?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나 개인 투자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지금 정상이라니 왜?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일부 몇 개,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1,050개가 빠지고 있는데 한 300개 정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1,050개는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300개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건 뭔데? 그거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었던 비철금속이라든지 건자재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들인데 그 건설주들도 계속 올라가느냐?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흔들리거든요. 자, 신원, 종합개발. 이게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고점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면 지금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자, 삼부토건도 최근에 강했던 건설 섹터였는데 엄청 강하게 움직였다가 고점에 밀리고 오늘도 아침에서 조금 갭상승으로 나오면서 강했다가 아침에 2.3%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3.5%니까 아침에 쫓아 들어갔다가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겠죠, 얘네들도. 그리고 지금 서희건설부터 해서 대원이라든지 지금 건설 섹터들이 음봉으로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돼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줄 알고 쫓아갔다 그러면 3에서 5%는 바로 미끄러집니다. 건설 섹터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갈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아까 금호건설도 아까 여기서 1%대였으면은 이거 1%대였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1%대가 아니고 5%대, 6%대 올라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라 그랬지. 그래서 1%대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11,000원 얘기했지만 1%대로 내려오면 얘는 공략해 볼 만합니다.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 약세에다가 다 약한데 그나마 이제 철강주하고 건설주들이 버텨줘서 지수는 버텨주고 있는 이 상황이 요래서 이게 나온 건데 좀 약해요.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자재 섹터들도 조정받으면 공략할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밀릴 때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조만간에 또 금호건설 말고 건자재 섹터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갖고 나올 테니까 싸게.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이쪽이 강한 섹터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조정 시 공략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5천 원에 10% 있습니다. 42만 5천 원의 비중은 10%시고. 네네. 자, 지금 혹시나 더 추매를 지금 좀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 일단은 추매는 네. 안 돼요. 우리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데 이 신규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 지지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낙폭과대라는 뭐가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게 신규주라서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그게. 아, 신규주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반토막도 나는 게 신규주들만 그래요. 지금 장에서는 반토막 나지가 않거든요. 박스권 장인데 어떻게 2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종목들은요. 반토막 정도 나려면 시장이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지수가 한 7개월 동안 아니 그 종목이 한 7개월 동안 빠지면은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근데 신규주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규주들은 무서운 게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2, 3개월 만에 마이너스 50%가 또 나오고 거기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또 이 신규주들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쪽에 있는 그 LG화학이 여기서 이제 분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악재가 있어요. 무슨 악재냐? 네. 이거를 2차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가가 싸야 되는데 원가가 지금 다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니켈, 네네. 뭐 카드뮴,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는 침체돼 있죠. 사람들이 주머니에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은 없고 지금 곡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지금 이런 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가격이 비싸서 그거 사 먹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돈은 없는데 자동차 가격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뭐 5천만 원씩 하게 되면은 거기 배터리 가격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 배터리 가격이 5천만 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이제 이게 악재가 그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럼 자동차 가격도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다가 필수품들 그래서 엔겔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필수품들이 다 비싸져 버리니까 경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동차들은 굳이 뭐 자동차를 뭐 뜯어먹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게 악재가 돼가지고 지금 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전쟁 상황이 네네.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을 뭐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LG화학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유만. 그냥 오를 때까지 갖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 회사가 뭐 위험하거나 나쁜 거는 아니니까. 지금 네. 장 흐름이 그렇고 2차 전지 흐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0만 원 일단 반등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매수 가격 7,800원에 비중 10%. 많이 빠졌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 2배 이상 빠지고요. 551개 빠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막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만 올라가죠. 근데 걔네들과 상관없이 빠지든지 말든지 얘네들은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버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쪽에선 전쟁이 나도 얘네들은 그냥 평온해요, 그냥. 그냥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어도 돼요. 대신에 이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8,000원까지 가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빠져도 종목들이 빠져도 혼자 잘 버티는 독약청청하면서 혼자 잘 버티는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계속 횡보 정도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5,000원 정도 왔을 때 5,000원 정도 왔을 때 거래가 실리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11만 원에 샀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을 11만 원에 사셨다. 네. 한 2달 고생하셨네요. 네.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10% 조금 못 됩니다. 10% 정도? 네. 그래도 뭐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자, 그럼 궁금한 건 뭐세요? 추가로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를 얼마를 정도 두고 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였으면 왜 지난주에 안 하시고 그 생각을? 그때는 그때는 자금이 좀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있었어야 되는데 자금이. 그때는 또 뭐 거래정지라는 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원래 그 악재를 딛고 모험을 걸고 샀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이제 분식 회계라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는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분식 회계 아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샀던 사람들이 수익이 난 사람들이 비중이 많으면 지금 팔면서 가야 되는 자리이지 추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 지금 저항대 지금 걸리는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슬슬 팔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한번 팔았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사야 될 자리인데 지금 물려 있으니까 어쨌든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도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조정 받으면 다시 뭐 9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하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한 11만 원, 12만 원 요 정도 목표치 보시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네. 그 합병에 소식도 있던데 언제쯤 합병을 하면은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요. 또 이게 이전에도 보유를 했을 경우. 합병을 했다가 분할을 했다가 또 합병을 했다가 그럼 또 나중에 또 분할도 했다가 또 합병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합병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합병해놓고 또 분할시켰다가 또 합병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벌써 있는 재료인데 근데 그러다가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분식회계라는 그 의혹을 가지고 그래서 그랬었나? 하여튼간 자꾸 얘네들이 분할했다가 합병했다 분할했다 합병했다 그럴 텐데 이미 벌써 쏟아진 이슈고 이미 벌써 2년 전서부터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질까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질 거라 생각은 안 했고요. 그것 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샀다가 물렸던 사람들이 벌써 마이너스 50%, 60% 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좋아지겠지, 아니, 합병을 하면 좋아지겠지 해갖고 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26만 원, 25만 원, 24만 원대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다시 한 9만 원대로 내려가면 다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요, 일단은 갖고 있고,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조정받으면은 9만 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만약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면은 한 12만 원대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수익 났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12만 원대 팔았다가 왜냐면 지금은 박스권장이라서 네. 뭐 계속 올라가기를 막 욕심을 내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팔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나노엔텍. 자, 나노엔텍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 쪽인데 얘도 아까 그 삼성제약처럼 차트가 뭐 그렇게 빠질 생각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종목들이 죄다 빠지잖아요. 지금 아마 저쪽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IT 섹터들은 지금 엄청 빠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빠지네요. 자,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오늘 마이너스 4.55% 빠집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PCB 관련주. 얘도 지금 4.2% 빠지고요. 동진 세민캠도 4% 정도 빠지고요.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58% 빠지고요. 또 뭐 있죠? 후성도 빠지나? 후성도 3.5%나 빠지네. 아까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대부분 다 4%, 5%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 빠지고 있는데 얘는 1.5%밖에 안 빠지는 거죠. 먼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떠있던 종목들은 5% 정도 빠지고 있거나 뭐 8% 빠지는 것들도 찾으면 있겠지만 한 5%에서 4% 정도 지금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데 얘는 별로 안 빠진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인데 뭐 올라가야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장이 지금 차별화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지금 종목들은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있으니까 코스닥하고 좀 별개이긴 하지만 코스닥으로 따져도 지금 종목들 한 3% 정도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2, 3% 정도 빠지는 느낌인데 일단 대형주들하고 건설주들이 버텨서 그렇지 뭐.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버티는 종목들은 잘 버텨도 빠진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중. 근데 이때 빠질 때에서 공략할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주들 조정받으면 이제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애들은 지금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은 아직은 좀 이르다. 일단 보유하셨다가 얘도 이렇게 들어주면 이쪽으로 들어주면 그때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얘도 빠지네요. 자, 지금 저점이 또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저점을 이탈하는 거는 안 좋은 증상이에요. 이게 사람이 뭐 건강할 때에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뭐 어디 아프지도 않고 뭐 다리가 뭐 이렇게 뭐 저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어디가 어디가 아프면 걸을 때마다 어디가 뭐 뼈가 뭐 쑤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이 아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곤하다라든지 이게 뭔가 위험 증상인데 지금 이렇게 저점이 깨지는 이 흐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주 섹터하고 철강주 섹터가 강하면서 원자재 섹터하고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면서 나머지들을 빼고 있으니까 차별화 흐름으로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얘가 흔들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도대체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18만 5천 원에 공략하시고 비중 30%라면은 다시 반등 줄 때 17만 원까지 다시 노려보시고요. 거기서는 손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7만 원 올라오게 되면 그냥 들고 있지 마시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시장 제가 아침서부터 쭉 봐왔는데 차별화 흐름 나오면서 지금 밀립니다. 지수가 밀리고 종목들이 밀리는데 아직 박스권 유지가 돼서 계속 폭락하면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무턱대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망하시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신한수에서 불안하신 분들은 거기서 채우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건자재라든지 건설주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